현대병으로 이야기되는 질병은 많은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아토피성, 피부염, 전 인류가 공포를 느끼는 암을 비롯하여 두드러기, 습진, 여드름, 무좀, 백선, 원형 탈모, 대머리,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전립선 비대증, 통풍, 고혈압, 부정맥, 심장질환, 부전증, 알레르기, 천식, 파킨슨병, 오십견, 우울증, 알코올 중독, 노이로제, 에이즈, 협심증, 심근경색, 레오노병, 켈로이드, 사르코이시스, 뇌졸중, 변비, 갑상선 기능항 진증, 저하증, 치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병명을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질병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은 점점 발달하는데 그에 따라 질병이 정복되기는커녕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전에는 몰랐던 것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 알게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에는 그 질병이 나타났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현대에 들어 새롭게 나타난 질병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훨씬 노동도 덜하면서 사는데 왜 인류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이 밝혀낸 인류의 많은 질병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꼽으라면 활성산소입니다. 사람의 몸은 산소를 호흡할 때마다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에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하이드록시 라디칼, 과산화수소, 일중항산소 등이 있는데 이들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반응해 인체를 산화시킴으로써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활동 정도는 상당히 심해서 만성질환의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될 정도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산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 조직 기관을 손상시킴으로써 노화를 촉진하고 만성피로, 심혈관질환, 신경질환, 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구체적으로 몸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예를 들어보면 호르몬의 밸런스를 깨뜨리기도 하고 폴립 등을 만들어 세포 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만들기도 하며 유전자에 상처를 입혀 세포 기능을 파괴하기도 하고 조직세포를 공격하여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활성산소는 몸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산소를 활용하여 몸의 에너지를 만들 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가피한 산물입니다. 물론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나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 또한 훌륭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이 이야기되는 항산화 방어 효소 SOD입니다.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항산화 방어 체계 중 가장 상위에 있는 SOD는 활성산소와 반응하여 다른 항산화 효소 및 항산화 물질이 질서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OD의 활성이 떨어지면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여 노화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학의 진보로 인해서 구리, 아연, 망간, 마그네슘, 철, 셀레늄 등이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효소의 파트너로서의 보좌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 구리, 아연, 망간, 셀레늄 등은 SOD 효소의 구성 원료입니다.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인 미토콘드리아에는 망간을 포함한 SOD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활성산소의 하나인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인 카타라제에는 철, 망간, 구리가 들어있고 글로타치온 페르옥시타아제 효소에는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미네랄과 미네랄을 원료로 만들어진 효소가 총동원될 때 우리 몸은 비로소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질 수 있습니다. 미량 미네랄이 부족하다면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에 의해 더욱 급속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민옥무성 보고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경우 90%가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성인의 80%가 마그네슘 결핍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섭취하는 야채에서 미네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식품 가공 정도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미네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금 또한 미네랄 없는 소금의 섭취로 인해 그나마 먹던 미네랄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네랄 부족을 만들고 우리를 현대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936년에 작성된 미국 국회 상원 문서 264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농토와 강우, 토양은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미네랄 결핍증에 걸린다. 따라서 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미네랄 보조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선진국은 화학 비료에 의지하는 농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토양에서 미네랄이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1936년이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그 훨씬 이전부터 그들은 화학 비료를 농사에 이용하여 왔습니다. 화학 비료는 소위 N, P, K 등 질소, 인, 칼륨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비료 즉 질소, 인, 칼륨을 여러 가지의 비율로 배합해서 뿌리면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미네랄은 질소, 인, 칼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종류의 미네랄을 함유한 비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가격이 비쌀 것이고 비싼 미네랄을 농토에 뿌려봤자 눈에 띄게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화학비료만을 친 땅은 수확을 할 때마다 농작물이 토양에서 미네랄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그 농토에서 미네랄의 고갈은 단 5년 내지 1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미네랄 섭취 부족 국가가 된 것이죠. 우리도 화학비료 중심의 농사를 지은 결과 지금 우리의 농토는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땅에서 생산한 채소와 곡식을 먹는 우리도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비료도 어떤 거름도 모든 미네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작물도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대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바다의 미네랄이 그대로 든 소금을 통해 미네랄을 고르게 먹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건강한 생활의 시작은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 소금, 주오시아드의 해암 심층수로 만든 MQ는 소금을 먹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